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달빛골이라는 마을에는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았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흰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슬픔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듯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듬직하고 순박한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천상에서 내려오신 선녀가 분명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채 춘득이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란 역시 춘득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인 자신과 머슴인 춘득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춘득이는 겨울 땔감을 준비하려고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 그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마님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님께 꿩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 아란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춘득이는 나무는 잊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마치 놀리듯 춘득이를 깊은 산 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지나 꿩을 따라가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사라지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춘득이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큰 바위 틈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빛나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산삼이잖아. 춘득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된 듯한 큼지막한 산삼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춘득이는 너무 기뻐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마님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 마님께 꼭 필요한 보약이 될 거야.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큰 소리로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마님, 제가 왔어요.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아란은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어요. 아란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정말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처음 봐요.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네요.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님, 이 산삼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시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따뜻함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 해.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직 마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년은 묵었을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의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함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춘득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산삼을 받았지만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하는 춘득이를 생각하며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란은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닭죽 끓여왔어요.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하게 닭죽 먹고 기운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아란은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마님께서 직접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춘득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춘득이는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득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차가운 우물물을 아랫도리에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처럼 산삼을 먹고 온몸에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란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린 채 우물물을 끼얹는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란은 산삼의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춘득 역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 생각에 잠 못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하셨어요. 아란은 춘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춘득이도 밤새 편안히 잤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춘득이는 장에 물건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란은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란은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아란은 춘득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이라고 장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술 한 잔 마시고 피로를 풀어요.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주는 술을 덥석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마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봤다니.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아란은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춘득이는 갑자기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마님방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설마 내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마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춘득이는 온 마을을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아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좀 주시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머, 춘득이, 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려 그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걸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마님은 안 계시고 발자국만 어지럽게 널려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혹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마님을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는데 마님이 매번 단칼에 거절했다지. 주모의 말을 듣자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춘득이는 당장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계속 비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엎고 주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춘득이는 부엌칼을 들고 최진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 열어. 우리 마님 어서 내놔.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춘득이 고함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마님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어서 마님을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활을 쏴버릴 테다. 최진사의 계속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말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은 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박한 춘득이가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은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 죽었다는 말에 놀랐지만 혹시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라는 절망했습니다.
죄책감에 아란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는 아란의 방으로 찾아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어찌하오. 아무리 화가 나도 식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소. 아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제가 죽으면 부디 춘득이 옆에 묻어주세요.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종놈 옆에 합장을 하겠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 맞은 상처는 골마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마님, 괜찮으실까? 최진사에게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님을 구해야 해. 춘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춘득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당해 이곳에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무슨 헛소리. 이 여인은 좋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오해하지 마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춘득이가 결연하게 나섰습니다. 마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날이 사주를 받고 마님을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춘득이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춘득이는 자신을 구하려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란은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너희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겠어요. 아란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감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준 거액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 약속대로 포청에 가서 보쌈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썼습니다.
춘득이 참수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장에는 춘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췄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무사하시겠. 이제 최진사도 잡혔으니 마님은 안전할 거야.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마님 얼굴만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 소복 차림으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형 집행을 멈춰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털어놨어요. 춘득이는 죄가 없어요. 아란 외침에 형장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봤습니다. 아란은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끌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산삼휴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자 춘득이는 궁금했던 것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최진사 치파인들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아란은 부드럽게 웃으며 춘득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삼봉이랑 같이 하인들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순순히 자백하더군.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마님이십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셔.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두 사람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앞날을 축복하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와 백년해로 해주십시오. 평생 마님 곁에서 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춘득이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춘득이와 아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란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분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아란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춘득이와 아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달빛골이라는 마을에는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았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흰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슬픔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듯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듬직하고 순박한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천상에서 내려오신 선녀가 분명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채 춘득이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란 역시 춘득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인 자신과 머슴인 춘득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춘득이는 겨울 땔감을 준비하려고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 그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마님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님께 꿩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 아란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춘득이는 나무는 잊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마치 놀리듯 춘득이를 깊은 산 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지나 꿩을 따라가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사라지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춘득이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큰 바위 틈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빛나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산삼이잖아. 춘득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된 듯한 큼지막한 산삼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춘득이는 너무 기뻐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마님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 마님께 꼭 필요한 보약이 될 거야.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큰 소리로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제가 왔어요.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아란은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어요. 아란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정말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처음 봐요.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네요.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님, 이 산삼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시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따뜻함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 해.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직 마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100년은 묵었을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의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함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춘득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산삼을 받았지만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하는 춘득이를 생각하며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라는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닭죽 끓여왔어요.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하게 닭죽 먹고 기운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아라는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마님께서 직접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춘득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춘득이는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득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차가운 우물물을 아랫도리에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처럼 산삼을 먹고 온몸에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라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린 채 우물물을 끼얹는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산삼의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춘득 역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 생각에 잠 못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하셨어요. 아라는 춘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춘득이도 밤새 편안히 잤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춘득이는 장에 물건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라는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한 병을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라는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아라는 춘득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이라고 장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술 한 잔 마시고 피로를 풀어요.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주는 술을 덥석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마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봤다니.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아라는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춘득이는 갑자기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마님방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뜨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설마 내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마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춘득이는 온 마을을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아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좀 주시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머, 춘득이, 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려 그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걸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마님은 안 계시고 발자국만 어지럽게 널려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혹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마님을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는데 마님이 매번 단칼에 거절했다지. 주모의 말을 듣자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춘득이는 당장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계속 비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엎고 주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춘득이는 부엌칼을 들고 최진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 열어. 우리 마님 어서 내놔.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춘득이 고함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마님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어서 마님을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활을 쏴버릴 테다. 최진사의 계속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은 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박한 춘득이가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은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 죽었다는 말에 놀랐지만 혹시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라는 절망했습니다. 죄책감에 아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는 아란의 방으로 찾아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어찌하오. 아무리 화가 나도 식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소. 아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제가 죽으면 부디 춘득이 옆에 묻어주세요.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종놈 옆에 합장을 하겠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 맞은 상처는 골마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마님, 괜찮으실까? 최진사에게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님을 구해야 해. 춘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춘득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당해 이곳에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무슨 헛소리. 이 여인은 좋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오해하지 마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춘득이가 결연하게 나섰습니다. 마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날이 사주를 받고 마님을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춘득이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춘득이는 자신을 구하려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란은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너희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겠어요. 아란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감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준 거액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 약속대로 포청에 가서 보쌈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썼습니다. 춘득이 참수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장에는 춘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췄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무사하시겠. 이제 최진사도 잡혔으니 마님은 안전할 거야.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마님 얼굴만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 소복 차림으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형 집행을 멈춰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털어놨어요. 춘득이는 죄가 없어요. 아란 외침에 형장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봤습니다. 아란은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끌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산삼휴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자 춘득이는 궁금했던 것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최진사치 파인들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아란은 부드럽게 웃으며 춘득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삼봉이랑 같이 하인들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순순히 자백하더군.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마님이십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셔.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두 사람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앞날을 축복하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와 백년해로 해주십시오. 평생 마님 곁에서 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춘득이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춘득이와 아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란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분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아란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춘득이와 아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달빛골이라는 마을에는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았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흰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슬픔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듯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듬직하고 순박한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천상에서 내려오신 선녀가 분명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채 춘득이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란 역시 춘득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인 자신과 머슴인 춘득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춘득이는 겨울 땔감을 준비하려고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 그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마님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님께 꿩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 아란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춘득이는 나무는 잊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마치 놀리듯 춘득이를 깊은 산 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지나 꿩을 따라가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사라지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춘득이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큰 바위 틈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빛나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산삼이잖아. 춘득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된 듯한 큼지막한 산삼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춘득이는 너무 기뻐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마님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 마님께 꼭 필요한 보약이 될 거야.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큰 소리로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제가 왔어요.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아란은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어요. 아란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정말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처음 봐요.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네요.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님, 이 산삼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시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따뜻함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 해.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직 마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100년은 묵었을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의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함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춘득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산삼을 받았지만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하는 춘득이를 생각하며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란은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닭죽 끓여왔어요.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하게 닭죽 먹고 기운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아란은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마님께서 직접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춘득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춘득이는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득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차가운 우물물을 아랫도리에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처럼 산삼을 먹고 온몸에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라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린 채 우물물을 끼얹는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산삼의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춘득 역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 생각에 잠 못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하셨어요. 아란은 춘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춘득이도 밤새 편안히 잤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춘득이는 장에 물건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라는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라는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아라는 춘득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이라고 장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술 한 잔 마시고 피로를 풀어요.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주는 술을 덥석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마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받다니.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아라는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춘득이는 갑자기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마님방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뜨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설마 내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마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춘득이는 온 마을을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아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좀 주시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머, 춘득이, 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려 그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걸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마님은 안 계시고 발자국만 어지럽게 널려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혹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마님을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는데 마님이 매번 단칼에 거절했다지. 주모의 말을 듣자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춘득이는 당장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계속 비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엎고 주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춘득이는 부엌칼을 들고 최진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 열어. 우리 마님 어서 내놔.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춘득이 고함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마님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어서 마님을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활을 쏴버릴 테다. 최진사의 계속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은 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박한 춘득이가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은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 죽었다는 말에 놀랐지만 혹시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라는 절망했습니다. 죄책감에 아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는 아란의 방으로 찾아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어찌하오. 아무리 화가 나도 식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소. 아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제가 죽으면 부디 춘득이 옆에 묻어주세요.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종놈 옆에 합장을 하겠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 맞은 상처는 골마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마님, 괜찮으실까? 최진사에게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님을 구해야 해. 춘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춘득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당해 이곳에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무슨 헛소리. 이 여인은 좋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오해하지 마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춘득이가 결연하게 나섰습니다. 마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나리 사주를 받고 마님을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춘득이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춘득이는 자신을 구하려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란은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너희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겠어요. 아란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감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준 거액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 약속대로 포청에 가서 보쌈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썼습니다. 춘득이 참수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장에는 춘득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췄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무사하시겠. 이제 최진사도 잡혔으니 마님은 안전할 거야.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마님 얼굴만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 소복 차림으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형 집행을 멈춰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털어놨어요. 춘득이는 죄가 없어요. 아란 외침에 형장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봤습니다. 아란은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끌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산삼휴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자 춘득이는 궁금했던 것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최진사치 파인들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아란은 부드럽게 웃으며 춘득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삼봉이랑 같이 하인들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너희 식구들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순순히 자백하더군.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마님이십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셔.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두 사람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앞날을 축복하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와 백년해로해 주십시오. 평생 마님 곁에서 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춘득이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춘득이와 아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란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분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아란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춘득이와 아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달빛골이라는 마을에는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았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흰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슬픔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듯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듬직하고 순박한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속마음, 마님은 천상에서 내려오신 선녀가 분명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채 춘득이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란 역시 춘득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인 자신과 머슴인 춘득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춘득이는 겨울 땔감을 준비하려고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 그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마님께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님께 꿩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 아란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춘득이는 나무는 잊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마치 놀리듯 춘득이를 깊은 산 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지나 꿩을 따라가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사라지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춘득이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큰 바위 틈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빛나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산삼이잖아. 춘득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된 듯한 큼지막한 산삼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춘득이는 너무 기뻐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마님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 마님께 꼭 필요한 보약이 될 거야.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큰 소리로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제가 왔어요. 마님, 이것 좀 보세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아라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어요. 아란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정말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처음 봐요.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네요.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님, 이 산삼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시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따뜻함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 해.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직 마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100년은 묵었을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의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함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춘득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산삼을 받았지만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하는 춘득이를 생각하며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란은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닭죽 끓여왔어요.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하게 닭죽 먹고 기운 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아란은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마님께서 직접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춘득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춘득이는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득이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차가운 우물물을 아랫도리에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처럼 산삼을 먹고 온몸에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라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린 채 우물물을 끼얹는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산삼의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춘득 역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 생각에 잠 못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하셨어요. 아라는 춘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춘득이도 밤새 편안히 잤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춘득이는 장에 물건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라는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라는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아라는 춘득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이라고 장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술 한 잔 마시고 피로를 풀어요.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주는 술을 덥석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마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받다니.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아란은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춘득이는 갑자기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마님방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뜨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설마 내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마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춘득이는 온 마을을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아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좀 주시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머, 춘득이, 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려 그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걸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주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마님은 안 계시고
발자국만 어지럽게 널려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혹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마님을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는데 마님이 매번 단칼에 거절했다지. 주모의 말을 듣자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춘득이는 당장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계속 비웠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엎고 주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춘득이는 부엌칼을 들고 최진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 열어. 우리 마님 어서 내놔.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춘득이 고함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마님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어서 마님을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활을 쏴버릴 테다. 최진사의 계속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은 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아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박한 춘득이가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에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은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 죽었다는 말에 놀랐지만 혹시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라는 절망했습니다. 죄책감에 아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는 아란의 방으로 찾아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어찌하오. 아무리 화가 나도 식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소. 아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제가 죽으면 부디 춘득이 옆에 묻어주세요.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종놈 옆에 합장을 하겠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 맞은 상처는 골마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마님. 괜찮으실까? 최진사에게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님을 구해야 해. 춘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